네, 아주 열일하고 있는 문재인 고발 전문, 이재명 고발 전문 변호사입니다.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고발 전문인데, 이번에 의미 있는 이번에 이겼습니다. 이겼네, 문재인 상대로. 예, 예, 이겼어요. 예, 그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승소했는데요. 네, 내용이 뭐냐면 3년 전에 네, 문재인 양산 갔을 때 예, 그때 그 앞에 시위대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지, 예.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뭐 자유통일당도 하고 안정권 씨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 명 했었지. 그때 경호처에서 경호구역 300m로 확장하면서 예. 그 앞에 집회하는 사람들의 확성기 스피커를 금지를 시켰어요. 못 쓰게.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적 근거 없는 조치였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도 3번 집회할 때 경호처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예. 결국에 쓰긴 썼는데요. 제가 너무 화나서 그거 집회방해죄로 고발도 했는데 예. 다 무혐의 처리 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국가인권위에다가 예. 인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근데 여기서 기각을 했어요. 인권 침해, 인권위에서. 그래서 그 기각한 결정을 가지고 제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난해에 졌습니다. 1심에서. 1심에서 졌는데. 예. 졌는데 그 진 이유가 경호 업무는 원래 경호 대상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가 경호 업무거든요. 예. 근데 스피커를 쓰는 거는 이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근데 근데 왜 졌어? 1심 판결에서는 그 청각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스피커를 크게 틀면 고막에? 문재인의 그 청각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경호 업무다. 야, 진짜 죽인다. 아니, 그 마이크 좀 썼다고. 1심에서 예. 마이크 좀 제가 썼다고. 농담으로 한 예. 주장이거든요. 그러게. 예. 농담으로 한 주장인데 판사는 진짜로 그거를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긴다고 쓴 거예요. 판결문에다가. 야, 진짜. 그래가지고 죽이네. 제가 그 판사가 USB 비공개 결정한 판사랑 같은 판사예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소를 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또 1년 가까이 싸웠는데 예. 지난 금요일에 결국에는 승소 판결로 뒤집었습니다. 오케이. 야, 멋지다. 야, 문재인 상대로 그래서 승소하는 거네. 예. 네. 그럼요. 제가 문재인 상대 승소가 지금 2번째입니다. 그렇지. 예. 예전에 작년에 사저 토지 농지법 위반 관련된 계약서 공개 소송에서 이겼고 예. 이번에 또 이긴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간단합니다. 스피커는 확성기 사용은 문재인 청각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제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참 웃긴다. 정말 진짜. 비참해요. 비참해. 아니, 비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웃긴다. 웃겨. 아유, 진짜. 아니 100m 떨어지고 거기 방음벽 다 문 닫았을 텐데 야, 진짜. 그게 청각기관 이상 생기면은 그 집회 현장에서 소리 지른 저는 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러게. 예. 그리고 소음 측정을 그때 전혀 안 했어요. 경찰도 안 했고 경호처도 안 했고 그냥 소음 측정도 안 하고 무조건 금지를 시킨 거니까 그거는 위법해서 이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권 침해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예. 그렇지. 그래서 이겼죠. 아유. 그래서 인권 침해 당한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유로 국가배상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어이구, 그러면 문재인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국가에만? 국가를 상대로.
예. 와, 국가로에다가. 그러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러네. 소송이죠. 예, 그러네요. 예. 자, 그럼 문재인이 이 5년보다 더 심해질 수 있는 좀 기로에 섰는데, 이제 선거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늦으면 내일 새벽 일찍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는 뒤집어졌다고도 하고, 뭐 여론도 믿을 수가 없고 선관위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어제 밤에 큰 게 터졌잖아요. 또 짐 소로스인가? 짐 로저스인가? 짐 로저스. 그분이 지지 선언했다고 뻥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미국에 완전히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 때문에, 그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된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를 쳐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하든지 이 사람은 막아야 되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외교인데. 그렇죠. 이건 되기도 전부터 망쳐놨으니. 참 이거 국민들이 정말 뜻을 모아서 이재명은 막아야죠. 그리고 선거도 이미 다 무효로 될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예, 부정선거로요. 네. 정상적인 선거는 당일 투표에는 또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예. 정상적인 선거는 저는 분위기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재명을 글쎄요. 그렇게 그럼요. 압도적으로 뽑는다는 게 말이 글쎄 의심스러운데 그럼요. 부정선거의 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지면 이건 무조건 불복해야 돼요. 김문수 지금 무조건 불복해요. 불복해서 싸워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가서 이길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이재명은 지금 사전선거 때 그 많은 비리들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참.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혹 제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공정선거 이런 말을 안 해요. 부정선거 없는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된다. 이게 절실하게 이기고 싶은 사람은 그거 다 할만 하거든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럼요. 입도 뻥끗 안 해. 게다가 본인한테 투표가 된 기표 용지가 벌써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본인 이름이 돼 있으면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뭐 한마디를 해야죠. 전혀. 입 싹 닫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자,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측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김문수가 이기는 거 아니면 이재명이 이기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이 그렇죠. 만약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좀 뭐 듣기 싫고 거북스러운 얘기겠지만 그게 가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은. 그럼요. 당연히. 김문수가 지고 이재명이 이겼는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실질적인 증거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난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고 소송을 하면 이게 또 제대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글쎄요. 뭐 저는 가능하리라 봐요. 가능해요? 왜냐면 대법원이 지금 네. 지난달에 이재명에 대해 10대 2로 유죄 판결 내렸잖아요. 네. 그거는 명확하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선포거든요. 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나 만약에 다른 분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충분히 실질적인 이제 적극적인 심리를 해서 증거 조사를 통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번 선거는 그 전까지의 선거보다 압도적으로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부정선거들이. 그러니까요. 예. 막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작년 투표지가 막 나오고 이게 뭐 단장 선거에 뭐 1%도 못 따라가는 이런 선거가 돼버려가지고 첫날 오전서부터 나왔어요. 나 이거 사전선거 첫날 내일은 오전서부터. 또, 네. 야.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내일은 네. 본투표 때는. 이게 문제는 서버인데 지금도 그 미국의 부정선거 선거 감시단이 서버 보자니까 선관위가 거절했거든요. 예, 예. 나중에 서버 볼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그것도 법원의 그 결정에 따라서 네. 볼 수 있다고 봐요.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하면 소송 중에 할 수 있고 그것뿐 아니라 저는 봉인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함을 가져가는 문제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무효 판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네. 봉인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봉인. 아. 근데 그거를 사실상 안 한 거나 마찬가지 비잔류형 봉인 스티커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효 판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서버야 뭐 이미 다 갖다 버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문제고요. 아, 선거 무효 판결이 가능하다. 서버 확인 안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이번 주 토요일 아주 대대적으로 모인다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렇게 이번에 아주 뻔때를 국민들이 보여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네. 네, 구주화 TV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부정선거 수사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서버를 확인 안 해도 선거 무효 판결이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고 그러니까 서버 확인 안 해도 부정선거 판결이 된다. 김문수가 지면 무조건 불복하고 수사하고 선거 무효 판결 이끌어낸다는 얘기네요. 네. 아, 이거 긴장되네요. 이거 오늘 어떻게 될지요. 오늘 밤에 마치겠습니다.